드디어 12화에서 백철규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저의 최초의 예상대로 아내를 죽인 진범을 24년간 찾아오던 사람이었죠. 근데 12화에 고원 불량 실화입니까? 혹시 범인이 고원 불량 납치했나요? 고원 이대로 사라지나요? 아닐 겁니다. 고원이 이대로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쪽지를 보낸 사람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결실이 11화에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커피를 사들고 CCTV를 보러 간 고원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처럼 돌아왔었죠. 수상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CCTV 속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이 13화 예고에 나온 수상한 인물 공은심, 공기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범인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철규는 저의 최초 예상대로 범인이 아니었죠. 그는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아내를 찾고 있었고 역시나 은행에서 일하던 임순이 관련자거나 목격자라고 생각해 찾고 있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임순을 공범으로 생각해 납치했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단순 목격자라고 생각했으면 굳이 납치할 필요가 없이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됐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임순을 납치한 백철규는 현행범으로 잡혀 들어갔고 임순이 취조실을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자신 말고 또 의심스러운 인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결국 24년간 계속해서 범인을 찾아온 백철규가 가장 많은 단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가 의심하는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철규는 어떻게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가 의심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 답은 아마도 펜타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규는 아내 강경희의 사체에서 펜타닐 성분이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범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내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 펜타닐은 말 그대로 마약성 진통제, 일반인으로서는 아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철규는 자신의 병원장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펜타닐을 유통시켜 범인을 찾은 거죠. 범인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펜타닐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20여 년이나 펜타닐을 공급하면서 범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가 임순을 납치한 건 도저히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가 범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범인도 혹시 미진 임순처럼 고양이의 저주를 받아 낮과 밤 다른 얼굴로 변하는 건 아닐까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즉 범인이 낮과 밤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면 낮에는 여자의 얼굴로 펜타닐을 구매하고 밤에는 코수염맨으로 변신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백철규가 이를 맡긴 탐정은 펜타닐을 사간 여자를 감시했을 것이고 전혀 다른 인상착의를 가진 코수염맨은 조사하지 않았을 테니 범인은 너무 쉽게 백철규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3화 예고에서 드디어 범인의 단서가 드러났죠. 펜타닐을 거래한 리스트 중 있었던 이름 공기철. 그런데 계지용 검사는 공은심은 여자고 공기철은 남자잖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탁 검사가 노, 여자야 라고 답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탁 검사가 현재 공은심과 공기철을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계지용이 했던 질문 공은심은 여자잖아 라는 질문이 성립될 테니까요. 탁 검사는 고나은의 사체에서 펜타닐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펜타닐을 사간 인물들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아마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계지용을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고나은 살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찾아냈고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 펜타닐을 구매한 사람들의 DNA를 조사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공기철이라는 인물의 DNA를 조사했는데 여자의 것으로 나왔고 이상함을 느낀 탁 검사가 추가 조사를 통해 공기철이라는 인물은 세상에 없거나 예전에 죽었고 공은심이라는 인물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겠죠. 즉 범인은 공은심이라는 몸에 밤이 되면 공기철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피검사를 했을 때 미진의 혈액형이 나온 임순처럼 공기철의 몸에서 나온 DNA를 조사해도 공은심의 것으로 나왔을 테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 인물을 이미 고원이 찾아낸 것 같습니다. 11화에서 고원이 살펴보던 CCTV를 보면 청섭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오른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딱 봐도 너무 수상하죠? 이 여자가 분명히 공은심인 것 같지 않나요?
날카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 그런데 공은심은 왜 차장실에 그런 쪽지를 보냈을까요? 범인이 이미 임순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목격한 이미진의 이름을 써놓고 그 아래 임순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이유. 임순은 자신이 24년 전에 살해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범인의 입장에서 임순의 이름으로 나타난 시니어 인턴은 신분을 속이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이렇게 비밀 투서를 보내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수께끼는 거의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즉 범인은 공은심, 공기철, 아마도 두 사람은 연쇄살인을 함께 저질러온 살인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기철이 어느 날 사망했고 고양이의 마법으로 자신의 누이 몸으로 빙의한 건 아닐까요? 그렇게 계속 잡히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온 거죠. 그리고 당연히 공기철은 강경희의 내연남일 것 같습니다. 백철규는 내연남의 사진을 봤죠. 그럼 당연히 1차적으로 그를 범인이라 생각해 찾았을 겁니다. 물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를 절대로 찾지 못했다. 당연하죠. 그는 이미 이 세상에 흔적이 없는 인물, 낮에는 공은심으로 변해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백철규가 20년이 넘게 범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의심스러운 내연남의 흔적도 펜타닐을 사간 공기철이라는 인물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범인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청 청속으로 취직해 일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너 이 녀석 정말 소름이죠. 12화를 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기철이 여자라고 했던 이유로 나오키 여사와 동일 인물일 거라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에게 보여진 수많은 인물들은 모두 범인을 잡는데 하나씩 일조하는 조력자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지용의 엄마가 일했던 다방의 동료가 도평강이 말했던 광마담과 나오키 여사가 아닐까요? 즉 나오키와 갑자기 언급된 광마담 역시 지용 엄마의 동료로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중요한 인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 중 범인이 있었다는 반전이 아니라 범인도 낮과 밤의 얼굴을 바꿔 도저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인물이었다는 반전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협력으로 잡아낸다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범인은 낮에는 공은심, 밤에는 공기철로 변하는 인물로 과거 강경희를 살해하고 그 재산을 취한 내연남이며 백철규에게 펜타닐을 구매해온 고객이었으며 비밀리에 쪽지를 보내온 검찰청의 청소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여자, 밤에는 남자로 변하는 사람을 무슨 수로 잡을 수 있었을까요? 서말태와 선배 형사 역시 오랜 수건을 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저의 예상이 제법 날카로웠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